안녕하세요. 코스페이시스 강사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코스페이시스의 6번째 강의이고요. 네, 6번째 수업에서는 함수의 개념 및 재사용 가능한 코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요. 클릭했을 때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서 사용자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페시스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코스페시스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페시스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새로 처음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페이스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3 환경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시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우리 코스페시스로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파쿠르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점프 게임을 만들죠. 점프 게임 만들어서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사용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좀 보시면 코드의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뭔가 이렇게 블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라이브스라고 되어 있는 게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스가.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코인 먹기와 공간 미로 탈출 게임을 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활용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블록에 있는 부분이 블록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볼게요. 가다가 블록에 닿으면 다시 처음 하는 위치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이브스는 3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가서 도착하면 윙이라고 나오네요. 우리 기존에 했던 방식이긴 하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삼각형 우리 화살표 누르시고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여기 하셨던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라이브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수를 하나 3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라이브스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얘가 라이브스 텍스트가 되고 꼭 코드에서 이걸로 세팅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라이브스를 쓴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변수를 몇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3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그라운드에 충돌이 되면 이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실 건데요. 어떤 게 그라운드인지는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눌러서 그라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네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 자물쇠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김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그라운드에 충돌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라이브스가 마이너스 1로 바꿔진다라는 거죠. 원래 3이었는데 1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브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0보다 얘가 더 작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보다 크게 되면 0보다 크면 이라는 거죠. 0보다 크면 다시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어는 좌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 닿았더니 자꾸 여기 첫 화면 여기
우리 스타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네요. 스타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네, 지정하고 거기 위치로 정하 버린다라는 거죠. 위치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끝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에 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쪽에 보이시죠? 골에 있는 부분이 플레이어가 닿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세팅해 주는데 정보라는 거에서 위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3초 기다렸다가 코스페이시스를 끝낸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얘가 무브에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네, 무빙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물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장애물이 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시 실행이라는 걸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2초 동안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얘는 3번인 거고 3번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얘는 2번이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는 거고 대신 이 값을 얘는 4m 얘는 6m라는 형태로 각각 값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형태로 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네, 값을 바꿔주니까 좀 더 이 게임이 좀 재미를 만들죠. 그리고 1번에 있는 부분도 4 있는데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를 했을 때 이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2번은 따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여기까지 왔어요. 얘는 2번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4m와 6m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아예 쉽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매번 똑같은 내용들을 쓴다라고 하면 함수라는 걸 눌러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텍스트를 할 거다라는 거죠. 텍스트를 표시하는 그 메시지, 이 창이 계속 저는 지금은 우선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를 굳이 만들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함수를 만든다, 계속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 함수와 함수들을 하나에 있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콜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코드도 짧아지고 그리고 수정 부분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쓴다 그러면 텍스트가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함수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해보면 첫 번째 파크룹 맵이었고요. 이 두 번째 있는 멀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템플릿을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코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블럭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직접 여기다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진행하실 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상 뭘 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한번 전체적인 곳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기에는 또 우리가 화면 컨트롤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4개의 주제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주제로 어떤 걸 만들어 보자. 동화 속에 있는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한 곳을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친구들이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이 좀 더 아이디어가 좀 빠르게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꼭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템플릿을 사용해서 쓰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인데요. 뭐 우리가 코스페이시스를 기본적으로 처음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갤러리를 제일 많이 만드시게 되죠.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틀이 다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면 바로 이렇게 네, 직접 방향키를 이용해서 네, 전시회하는 부분에 미술관을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시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배경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 배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을 추가한다던가 또는 업로드에 있는 부분의 이미지들을 약간의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끌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배치를 시킬 때 꼭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 여기 누르셔서 네,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얘가 클릭했을 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친구들이 해줘야 이게 어디 있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미지가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스페이스 키 눌러서 네, 앞으로 가면서 이 블록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 가져오실 때 요거를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디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갖고 와서 네, 배치시키고 네, 그리고 또 그림을 또 갖고 와서 네, 배치시키고 이러면서 이동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자의 이 갤러리에다가 사진을 계속 채우면서 이 선택하는 부분들을 조금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드래그 하거나 사이즈를 크게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갤러리를 사용하셔서 네, 작업을 해보시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데 하다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것도 넣어봐야지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웹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시는 이렇게 사용자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 볼 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쓰실 때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페이시스 만들기에 보시면 여기 이스케이프 우리 방탈출인데요. 방탈출 템플릿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아까 하셨던 그 갤러리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이 템플릿을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코드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인 코드는 네, 여기 지금 키를 클릭하면 키가 삭제되고 이런 거 우리 네, 코인 먹기 할 때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락을 클릭하면 뭐 얘가 맞으면 그때 문이 열려라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시프트 키 뭐 해서 시프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5에 있는 누르면 방향을 넣고 뭐 이런 것들 넣어보겠다. 그리고 오픈 클로즈 그 부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데스크톱에 해당하는 것도 열었다가 또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함수죠. 함수.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의 계열로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는 여러 번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쓰겠다 하면 함수를 만드시기 좋겠다라는 거죠. 함수를 만드실 때는 함수라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는 만들기를 눌러서 함수 만들기를 눌러서 실제 함수들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함수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코인 먹기를 했었잖아요. 먹기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4개 변수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코인이라고 쓰면
자, 코인이라고 쓰고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먹기 코인 이렇게 코인 먹기 이렇게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매개 변수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럼 먹기 안에다가 뭐 할래? 라고 하고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 세팅하실 때에는 네, 똑같은 부분들을 계속 사용한다라고 하면 함수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여러 가지로 네, 많은 것들을 네,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죠.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네, 플레이를 해보면 뭐 클릭하면 이렇게 네, 방탈출이고 여긴 뭐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맞춰서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클릭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이런 거 네. 그리고 여기 클릭하면 회전이 되는 그리고 키를 지금 선택을 안 했는데 키가 있으면 네, 요거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제 문이 열리는 네, 요거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네,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코드에서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본 부분이 키를 선택하고 키를 클릭했어요. 1로 바꾸고 키를 클릭했어요. 1로 바꾸고 그래서 키가 2개예요. 네, 2개예요. 그러면 락을 지워 삭제해 버리세요. 락이 아까 그 키 그 자물쇠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자, 코스페이시스에서 이번엔 여기 롤러코스터 템플릿이 있는데요. 자,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비슷한 형태가 있죠. 지금 우선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스피드를 20, 스피드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드 플러스가 어딨나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서 스피드 플러스를 찾아보시고요. 스피드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피드 플러스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클릭해서 여기 스피드 플러스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를 또 클릭하면 또 뭐를 클릭하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있는데요. 플레이를 눌렀을 때 여기 스피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가는 거죠. 이 버튼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눌렀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네, 보시면 카메라에 있는 부분 있고 카메라 말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스피드 버튼이 보여지죠. 그리고 네, 바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으시니까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갈 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룹화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면 좀 찾기가 네, 바로 찾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시고 여기서 스피드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또 플러스가 보이죠? 아, 요거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코드 작성하실 때 기본에 했던 것들을 보시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네, 만들어 보시면 또 재밌는 네, 로블록스 그 재밌는 코스페이스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경로를 따라 앞으로 이동한다 했는데 이 경로가 요게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한다. 카트가 네, 카트가 지금 넥스트 하시면 이 카트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누르면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게 되고 네, 막 효과 기능을 또 들어갔죠. 네, 불효과부터 그리고 따라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또 보여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드실 때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효과 부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이제 계속 얘가 실행을 하면서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기능들을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만드시면서 요런 아이디어 괜찮네 하는 것들을 하나 골라서 그 부분만 따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쪽으로 가는 것까지. 네, 그리고 약간 중간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그대로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까지, 네,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펜시 타임.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들이죠. 스타트에서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경로에 앞으로 까고 투명도 바꿔주고 이펙트 효과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펙트도 선생님들이 이거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은 여기는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도 또 쓰실 수가 있죠. 사용해서 쓰시면 또 좋겠죠. 대신 변수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좀 써보면 괜찮겠다 하는 것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불투명도 적용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들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있다.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밑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템플릿 사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입력을 뭔가 기반해서 상호작용을 하시려면 뭔가 퀴즈를 내서 그 퀴즈가 맞아? 그러면 yes, 아니야? 그럼 틀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퀴즈를 내고 사용자가 맞추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클릭 더 버튼 to start라고 되어 있고요. Did you remember? 이렇게 되네요. 네. 기억나니? 이렇게 되네요. 근데 기억나? 아니, no.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플레이 상태가 아니라 yes or no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 눌러라 그랬더니 이제 하우스라고 하고요. 클릭해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다시 또 눌러주고 하우스야 yes 뭐 이렇게 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계속 퀴즈가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그냥 하나에 있는 장면에서만 계속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신 장면 하나는 되고요. 코드는 되게 많죠.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어, 버튼을 클릭했어, 버튼을 클릭했어, 제거해,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했었고, 그리고 해당하는 리스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하진 않았지만 코딩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나 이런 걸 하실 때 아마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신 선생님도 계셨을 거예요. 리스트는 변수를 임의대로 변수 한 10개를 만들 건데, 근데 그런 변수를 10개 만들고 그럼 100개를 만들고 그럼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에다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쇼핑 리스트처럼 우리가 뭐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통 이름을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워드 리스트라고 했죠. 워드 리스트 떠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랑 정답이 첫 번째 거랑 맞아? 이러면 응 맞아. 그러면 정답이네. 2번은 뭐 틀려? 라고 하면 2번은 뭐 맞아. 틀려.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데, 만약에 리스트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얘를 일일이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장면이 계속 나와질 겁니다.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함수 탈출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는 함수 탈출하기는 없지만 함수를 직접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탈출하기 하는 거나 피니시 끝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함수 세팅은 지금 여기 보면 no 세팅도 있고 finish도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이 많으면 함수를 쓰셔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쓰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딱 하나의 퀴즈만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퀴즈들을 계속 쓰는데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리스트 길이 세팅해서 나온 거고 여기에 데이터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리스트가 몇이다. 리스트의 이름은 뭐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그 정의한 거 가지고 얘가 뭐 일식 정의에 이식 정의 아니면 그 값을 이용해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함수 형태를 넣은 거고 변수 형태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약간은 비슷하지만 함수는 이런 식으로 빨강색의 부분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와 함수 탈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는 만들고 반환하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반환을 안 하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더하기 값을 가지고 왔다. 그럼 그 더하기 값을 다시 결과값을 리턴해. 그러면 이제 리턴이라는 건 이제 반환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의 결과값을 뭘로 변환하라 라고 나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밑에 함수가 보여지고요.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렸으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다 만들어 놓고 플레이할 때는 뭐 무슨 함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일일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 만들고 꼭 써볼 수 있도록 플레이 클릭할 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수는 직접 만들 때 여기 만들기를 눌러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about me는요. 이게 템플릿이 있어서 좀 맨 처음 시간에 사용할 때 쓰시면 되긴 하는데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어떤 결과물이 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들이 좀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about me가 있고 그리고 여기 hello world name이라고 있는데 hello my name is 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직접 글씨를 만약에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는 지우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다 텍스트 다 텍스트가 돼 있어요. 그죠?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퀴즈나 아니면 코스페이시스에 있는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 근데 코드를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누르고 텍스트에 가서 직접 이름을 쓸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첫 시간에 하셔도 되는데 이게 첫 시간에 하실 때는 글자 같은 거를 좀 키보드 같은 걸 잘 못 다루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것들을 조금 칠 수 있는 그래도 한 3학년 아니면 4학년 3학년도 잘 치는 친구는 치지만 키보드를 잘 못 치는 친구들은 이걸 쓰는 게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4학년부터 뭐 키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에 해당하는 것들 하나 만들어 놓고 발표하는 개념으로 해보시면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렇구나.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되도록 부모님께 보여주는 형태로 실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 만들고 이거 핸드폰은 친구 핸드폰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직접 이걸 써서 우리 친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라고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부모님께서 이제 뭐 코스페이스 들어가는 것도 이제 영리하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친구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라고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또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코스페이시스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봤다 라는 것들 때문에 또 뿌듯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Your face he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친구들의 사진도 넣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의 사진은 바로 뭐 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사진을 따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거 빼고 네,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얘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내 관련돼 있는 걸 그냥 영어 지우고 좋아하는 것, 뭐 이름, 그리고 뭐 싫어하는 것, 뭐 아니면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자 라고 하면 각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눌러서 글씨를 지우고 네, 저장을 뭐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글씨를 써서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대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글씨 쓰기가 힘든 친구들한테는 좀 비추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거 슬라이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써보는데 플레이를 누르면 뭔가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잘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면 코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함수를 만들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기능을 쓰는 경우에는 되도록 함수를 만들어야 네, 짧게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 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셋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티, 그래서 얘가 점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점프 뭐 점프다 그러면 점프의 기능들을 원래 스페이스로 우리가 쓰는데 그거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네, 계속 쓸 거다 라고 하면 네, 함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 형태로 쓰시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되죠. 만약에 함수를 안 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있는 기능에 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는데 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어디가 업이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업이 있으니까 그럼 업은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니네. 여기네. 여기네. 이런 식으로 네, 찾아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네,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네,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네, 로블록스는 제가 수업을 또 하기 때문에 입에 그렇게 나오네요. 코스페이시스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그냥 맨 바닥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템플릿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런 화살표를 또 사용해서 쓰시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덩그러니 네, 뭔가 내용이 나왔고 보물찾기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보물찾기인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만들긴 했는데 막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네,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처음에 첫 화면을 만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첫 화면을 만들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나 뭐 만드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죠. 그러면 그 인지를 하니까 네, 어떤 목표로 계속 네, 꾸준히 네,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만들다 보면
만들다가 갑자기 점프맵이 적다가 갑자기 막 이번에는 이게 뭐 글자 맵인지 아니면 또 그냥 막 마구잡이로 넣은 건지, 그리고 나는 코드를 잘 몰라요, 코딩을 잘 몰라요 라고 하면 그런 코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작성하고 코스페이시스는 막 그림을 뭔가 추가해서 또는 이 아이템을 추가해서 하는 것들은 좀 좋은데 여기서 이제 코드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하는 방법을 할 때 차근차근히 천천히, 그리고 이런 템플릿을 좀 사용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페이시스 만들기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가서 만들기를 누르고 만들기에 있는 부분에 글씨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기 다 없고 이 두 가지, 세 가지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총 세 가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갖고 와서 이거를 놓고 내가 연결을 해서 위치 맞춰주고, 그리고 꼭 설정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글자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패널은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코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마찬가지로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 드렸던 코드에서 코블럭스 사용을 눌러서 적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코블럭스 사용을 눌러서 뭔가 내용이 나와지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우리가 아이템에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뭐 우리가 얘를 추가로 하겠다, 아니면 위에 뭐 붙이겠다, 뭐 분리하겠다, 삭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뭘 기능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뭐를 할 거다, 글자를 쓸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글자 쓸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는 찾기 좀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좀 크게 보이면 찾기가 좋은데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텍스트라고 입력하면 정보창 보이기라고 해서 형태가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정보창 보이기를 넣어서 제목을 넣어보고,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내용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 정보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했던 파쿠르 맵에 가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애가 이 정보창입니다. 그래서 다 미션 성공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또는 우리 만들어 놓던 게임 중에 코인을 다 먹었다 그러면 10개 다 먹었네, 이런 식으로 정보창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로 탈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밟았더니 지금 미로 탈출했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도 적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형태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형태로 뭔가 적용을 하실 거라면 이제 하나에 있는 부분 말고도 정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텍스트에 있는 형태들도 많이 쓰시는 게 좀 더 좋죠. 그리고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코스페시스를 바로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가끔은 뭘 만들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작정 만들다 보면 그냥 끌어서 갖고 오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냥 이걸로 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여기에 텍스트 패널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쓰시면 되고, 정보창 보이기가 있으니까 정보창 보이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보창 보이기 말고 우리 많이 쓰는 퀴즈창 보기가 있죠. 그래서 퀴즈창 보기는 뭐 바닷가에서 아니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퀴즈를 계속 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했던 방탈출 개념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퀴즈를 푸는데 여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1번 사슴,
2번 백조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을 써 쓰시고 만약에 이걸 또 쓰신다 그러면 눌러서 대답을 추가해서 3번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해주고 만약에 정답일 경우에는 어디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2번을 정답해주시고 정답일 경우에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아까 했던 그 정보창으로 띄워주셔도 되고 정보창 보이기에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셔도 되니까 그것도 직접 써보실 수 있겠죠. 대부분 텍스트 패널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텍스트 패널에 있는 것들 또는 선택창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어디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선택창도 지정하실 수 있죠. 요것도 정답일 때 오답일 때 이렇게 보이는데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사슴 들렸네. 백쪽 다시 그러면 이제 위 화면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퀴즈창 보이기가 사용자들에 대해서 많은 입력할 때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제일 많이 쓰지만 그 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눌림이 있을 때 그리고 뭐뭐에 충돌할 때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벤트 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충돌할 때 뭐가 모든 애가 얘가 다른 애들한테 충돌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은 형태에 가셔서 선택장 보이기라는 것에 이용해서 문제를 주고 그 문제가 계속 들어갈 때마다 퀴즈를 풀게 되는 부분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올렸을 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비를 효과 아니 이벤트를 줘서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에 있는 부분들 중에 대부분 뭐 장면을 보여줘라 또는 장면을 꺼라 아니면 장면을 동시에 뭔가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디버그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안 쓰시죠. 주석 달기라는 것도 잘 안 쓰시긴 하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 달기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는 주석 달기까지 하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맵을 만들고 그 맵을 만든 다음에 살짝 바꿀 수 있도록 여기는 이걸 바꿔보자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많은 재밌는 게임이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물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물리는 아까처럼 우리 물리를 썼을 때 많이 쓰시는 이 물리에 보면 여기 정밀한 충돌 정밀한 충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블럭이 부딪혔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만 블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체에 있는 뭐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정밀 충돌, 정밀한 충돌이고요. 고정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얘는 고정, 앵커 기능으로 움직이지 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는 고정이라는 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의 개념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코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요.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할 때 클릭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력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만드실 때는 바로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도 그렇지만 어떤 그림을 스케치를 좀 그리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맵을 만들 건데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된 상태에서 만들어 두시면 또 재밌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